서울 한복판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70대 할머니 순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11월 중순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오후 시간, 점심시간이 지나 한적해진 카페에는 몇몇 손님들만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멜로디. 1970년대 가요였다. 순이의 손이 순간 멈췄다. 컵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 저 노래. 눈가에 어린 미소. 하지만 동시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그 노래는 그녀를 50년 전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카페의 소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50년) 전 봄, 벚꽃이 만개한 서울 명동. 그 시절 명동은 젊은이들의 메카였다. 유행의 최첨단이자 문화의 중심지였다. 20살 순이는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이었다. 키는 작았지만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인상이 인상적인 여학생이었다.
그날도 새로 나온 LP판을 구경하러 명동의 세기 음반사에 들렸다. 그 시절 LP 한 장은 대학생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순이는 음악을 사랑했다. 앨범 재킷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다. 이 노래 정말 좋죠? 갑자기 옆에서 들린 남성의 목소리. 순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키 큰 남학생이 같은 앨범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교복이 아닌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대학생 같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처음 보는 남자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그 시절 여학생들은 대부분 그랬다. 특히 이 곡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같이 들어보실래요? 남학생은 정중하게 시청 코너를 가리켰다. 그 시절 음반 가게에는 LP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칸막이 안에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놓여 있었다. 순이는 망설였다. 모르는 남자와 함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과 정중한 태도에서 나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좋은 음악은 함께 들을 때 더 좋잖아요. 그렇게 둘은 좁은 시청 코너에서 한 장의 LP를 나눠 들었다. 헤드폰을 절반씩 나누어 쓴 채로. 순이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남학생의 어깨와 자신의 어깨가 거의 닿을 듯 가까웠다. 이미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순이는 음악보다 옆 사람의 존재가 더 의식되었다. 정말 좋은 노래네요. 가사도 아름답고. 음악이 끝나자 남학생이 말했다.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저는 영수라고 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저는 순이에요. 이화여대 국문학과요. 아, 국문학과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영수의 말에 순이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순이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음악 얘기도 더 하고 싶고. 아, 물론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시절에는 남녀가 만나는 것 자체가 신중한 일이었다. 순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집에서는 남학생과 어울리는 것을 금기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은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기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순이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매일 그 순간을 되새겼다. 영수의 목소리, 미소, 정중한 태도.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렜다. 이런 게 사랑의 시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이 왔다. 순이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어머니 몰래 화장도 살짝 했다. 음반 가게에 도착하니 영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 씨 오셨네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매일 가던 그 다방에 향기로운 커피잔 그대와 나눈 얘기들이 꽃길
사랑이 시작됐죠. 사랑이 시작되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대만 보면 모든 게 빛으로 물들어. 하루하루가 꿈 같아 깨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우린 행복해요. 한강 군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누고 졸업하면 결혼하자 부끄럽게 웃었죠. 정말이냐 물어보면 그대 말하던 그날, 그 약속은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았죠. 사랑이 시작되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대만 보면 모든 게 빛으로 물들어. 하루하루가 꿈 같아 깨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우린 행복해요. 순수했던 그 시절에 우린 참 좋았었죠. 걱정 하나도 없이 사랑만 믿었죠. 그때의 우리 모습이 지금도 그리워. 사랑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죠. 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게 가능하죠. 작은 꿈들도 희망이 커져만 가네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달콤한 시간들. 사랑이 시작되면 우린 무적이죠. 그때가 그리워.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린 행복했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영수의 솔직한 말에 순이의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다. 그해 여름, 순이와 영수는 거의 매일 만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음반 가게에서 만나던 것이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명동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순이야, 어제 수업은 어땠어? 영수는 이제 순이를 편하게 불렀다. 순이도 영수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연인들이 그랬듯이. 경영학 수업이 어려워 보이더라. 나는 국문학이라 시랑 소설만 읽으면 되는데. 시도 좋지. 나도 가끔 시집을 읽어. 윤동주 시인 좋아해. 둘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문학 이야기, 음악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즐거웠다. 명동의 항림다방은 그들의 단골이 되었다. 그 시절 다방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였다. 어둡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순이는 커피보다는 오렌지 주스를 더 좋아했다. 영수는 항상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순이야, 이거 봐.
영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였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음표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은으로 만든 섬세한 브로치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음악 때문이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순이는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시절 대학생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순이가 브로치를 옷깃에 다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행복해했다. 주말이면 둘은 남산을 산책했다. 남산타워는 아직 없었지만 남산공원은 연인들의 명소였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 아래서 시간을 보냈다. 순이야, 저기 서울이 다 보여. 정말 높네요. 우리 집도 보일까요? 어디 살아? 서대문구요. 오빠는? 나는 종로구. 멀지 않네. 그들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각자의 꿈을 얘기했다. 영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순이는 국어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선생님이 되면 나한테도 가르쳐 줄래? 뭘요? 사랑을. 영수의 말에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그 해에는 별들의 고향이 데이트를 쳤다. 안성기와 윤정희가 나온 멜로 영화였다. 순이는 영화를 보며 울었다. 영수는 순이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영화 보고 우는 순이가 더 예뻐. 오빠도 울었잖아요. 남자는 안 운다고. 하지만 영수의 눈도 촉촉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 둔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영수가 중요한 말을 꺼냈다. 순이가 직접 싼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영수가 사온 사이다가 소풍의 전부였다. 순이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 졸업하고 결혼하자. 순이는 귀를 의심했다. 아직 사귄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그런 상상을 하고 있던 터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너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매일 너만 생각하고 있어.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여름날이었다. 저도 오빠만 생각해요. 순이의 고백에 영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약속하자. 우리 졸업하고 꼭 결혼하기로. 네, 약속해요. 그날 한강 둔치에서 두 사람은 평생의 약속을 했다. 그때는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쳐야 지켜질 수 있을지 몰랐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순이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순이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시절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영수 오빠와 결혼 약속을 했다. 정말 꿈만 같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해 가을. 문제는 순이의 집안에서 터졌다. 대체 무슨 소리야? 대학생이 무슨 연애야? 아버지 김진수는 펄펄 뛰었다. 순이네 집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로 딸의 교육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연애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문제는 순이의 친구 미경이었다. 미경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순이의 연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었다. 결국 순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장 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중단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다.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순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화는 더욱 커졌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보라고. 공부나 제대로 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순이의 맞선을 정해놓고 있었다. 아버지 친구의 아들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엘리트였다. 집안도 좋고 미래도 보장된 신랑감이었다. 이미 김서방네 아들과 약속했어. 그 집도 우리 순이를 좋게 봐주고 있고. 순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었다. 아버지, 전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모르니까 만나보는 거지. 연애 결혼이 다 잘 되는 줄 아냐? 순이는 영수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서 맞선을 강요한다고 말하면 영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게다가 아버지는 순이의 외출을 제한했다. 하교 후 바로 집으로 와야 했고 주말 외출도 금지되었다. 며칠째 만나지 못하자 영수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순이야, 나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순이는 말을 하려다가 차마 하지 못했다. 영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는 순이의 변화를 눈치챘다. 전화 통화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다. 뭔가 순이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긴 순이는 결국 맞선을 보기로 했다. 단 한 번만 만나보고 거절하겠다는 마음이었다.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러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애원에 순이는 결국 승낙했다. 맞선 장소는 명동의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이었다. 그 시절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다. 상대방은 김동철이라는 이름의 의사였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신랑감이었다. 순이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동철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순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저는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에요. 김동철의 스펙은 화려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영수가 더욱 그리워졌다. 그런데 불운이 겹쳤다. 맞선을 보고 있는 순이의 모습을 영수가 목격한 것이다. 영수는 우연히 그 호텔의 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커피숍에서 순이를 발견했다. 순이가 잘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 앉아 정중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순이가 자신을 피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갔다. 순이는 영수가 자신을 본 줄도 모른 채 어색한 맞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틀어졌다. 영수는 순이에게 차갑게 대했다.
순이는 영수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순이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며칠 후 영수가 찾아와 차갑게 말했다. 오빠,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잖아. 의사 말이야. 그제서야 순이는 깨달았다. 영수가 자신의 맞선을 본 것이다. 오빠, 오해해요. 그건 정말. 하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다.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이었다. 차가워진 너의 시선 속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작은 오해가 커져만 가고 말 한마디조차 멀어지네. 이별의 그림자가 스며들어와 하고픈 말 삼킨 채 아파와. 사랑은 믿음이라 말했는데 왜 이렇게 우린 멀어질까? 질투와 의심이 쌓여가며 가려진 진실은 사라지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가는 걸까? 이별의 그림자가 스며들어와 하고픈 말 삼킨 채 아파와. 사랑은 믿음이라 말했는데 왜 이렇게 우린 멀어질까? 오해라 말하고 싶었지만 상처난 마음은 닿지 않아.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이별의 그림자가 커져갈수록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네. 돌아와줘 제발 믿어줘.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영수는 순이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후였다. 순이야,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순이는 당황했다. 오빠, 오해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됐어.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영수는 명동 호텔에서 본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순이가 다른 남자와 정중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 남자의 고급스러운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야? 의사라던데? 영수의 물음에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집에서 강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영수는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나와의 약속은 뭐야? 졸업하고 결혼한다던 그 약속은?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 순이야. 너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잖아. 영수는 그렇게 떠났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첫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혼자 서 있는 순이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다. 그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영수와 순이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같은 학교였지만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순이는 매일 울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둘 다 완고했다. 영수는 자존심이 상했고 순이는 설명할 용기가 없었다. 순이야, 그냥 영수한테 진실을 말해봐. 친구 미경이 조언했다. 이제 늦었어. 영수 오빠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순이는 체념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는 너, 문자 속의 마음도 닿지 않네. 우리가 나눴던 수많은 기억이 이제는 상처로만 남았어. 혼자 남은 밤 왜 이렇게 긴 걸까? 너 없는 세상 왜 이렇게 차가울까?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붙잡고 나는 또 이 밤을 견뎌내고 있어. 사랑이 별로 변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정말 이게 끝일까 두려워. 혼자 남은 밤
이듬해 봄 벚꽃이 만개했지만 순이에게는 절망의 계절이었다. 순이는 결국 아버지가 정한 맞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김동철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정식으로 청혼했다. 순이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미국에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영수가 있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의 영수. 영수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친구들 말로는 순이가 의사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래, 그게 순이에게는 더 나은 길이겠지. 영수는 체념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순이는 홀로 남산을 올랐다. 영수와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다. 영수 오빠, 정말 끝인가요? 우리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요? 봄바람이 순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운명이란 게 정해진 거라면 우린 인연이 아니었나 봐. 순이는 체념의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수를 부르고 있었다. 끝이라는 말을 이제 알 것 같아.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서 있네. 붙잡으려 해도 멀어져 가는 너. 남겨진 건 눈물뿐이야. 체념하라고 마음이 말해.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사랑했던 그 순간만으로 충분했다고 속삭이네.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시간이 우리를 데려갔나 봐. 이별도 또 다른 시작이라며 내 마음 달래고 있어. 체념하라고 마음이 말해.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사랑했던 그 순간만으로 충분했다고 속삭이네. 남겨진 미련도 사라져가고 이제는 담담히 웃어보지만 가끔은 그리운 기억 속에서 너를 다시 불러보겠지. 체념하라고 마음이 말해. 끝내 잡을 수는 없다고. 사랑했던 그 순간만으로 나는 충분히
그 다음 해봄, 순이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그날은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하러 가는 날이었다. 명동 한복판 그 유명한 웨딩샵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였다. 순이야, 이제 마음 정리됐지? 동철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다. 명동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야? 돌아보니 영수였다. 1년 반 만의 재회였다. 순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오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는 당황했다. 순이야, 저분이 누구시니? 어머니, 잠깐만요. 순이는 영수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오빠, 왜 여기에? 나도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순이야. 영수는 순이의 손에 든 웨딩샵 명함을 보았다. 결혼. 하는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언제? 다음 주에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누구랑? 아버지가 정해주신 분이요. 의사예요. 그 사람. 사랑해?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오빠. 이제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 영수가 갑자기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나랑 도망가자. 순이는 당황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래, 부산으로 가자. 내 친구가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영수는 진심이었다. 순이 없는 1년 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나도 이제 졸업하고 취직했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영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순이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우연처럼 다시 마주친 그 거리, 멈춰버린 듯한 순간 속에서 수많은 말이 목 끝에 맴돌다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어느 찻집에서 도망가자고요? 순이는 당황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래, 부산으로 가자. 내 친구가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영수는 진심이었다. 순이 없는 1년 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나도 이제 졸업하고 취직했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그 주간 동안 순이는 매일 밤 고민했다. 영수와 부산으로 떠나는 것과 안정적인 결혼 사이에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버리고. 순이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순이는 영수와 다시 만났다. 오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를 믿어줘. 순이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보려 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영수는 자신의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아,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 저는 순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며칠 후 순이는 결심했다. 오빠, 오빠와 함께 갈게요. 마침내 결혼식 전날 밤 순이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영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게요. 새벽, 순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후회 안 할래? 네,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부산행 새벽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기차는 희망을 싣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었다. 두려움 속에 숨지 않아. 내 맘이 원하는 길을 가. 안전한 세상 벗어나서 너와 함께라면 달려가.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내 선택은 너야. 뜨거운 심장 지금 뛰고 있어. 이 순간 모든 걸 걸어. 사랑을 위한
평범한 길이 아닌 운명 같은 길. 나의 답은 바로 너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내 선택은 너야. 뜨거운 심장 지금 뛰고 있어. 이 순간 모든 걸 걸어. 사랑을 위한 용기 지금 보여줄게. 불가능도 깨뜨릴 수 있어. 사랑을 위한 용기 내 안에 타올라. 너와 함께라면 난 두렵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 널 놓치지 않아.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겁을 버리고 믿음만으로 우린 끝까지 가. Forever love. 사랑을 위한 용기 내 심장 울려. 세상 끝까지 달려갈 거야. 사랑을 위한 용기 불타는 순간 너와 함께라면 난 무적이야. 용기 용기 사랑을 위한 용기.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용기 용기 사랑을 위한 용기. 너와 나 forever love. 다시 현재의 카페로. 카페의 음악이 끝났다. 순이는 현실로 돌아왔다.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순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뒷모습. 참 많이 늙었구나.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여전히 신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신문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카페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 영수와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말을 들었더라면.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50년 전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영수와 도망쳤던 그 선택. 과연 옳았을까? 의과대학 나온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경제적 걱정도 없었을 텐데. 남자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신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영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순이는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익숙한 그 얼굴. 지난 50년 동안 함께 늙어간 그 모습.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정말 행복한 걸까? 그때였다. 여보. 남자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영수였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영수였다. 순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것은 안도를 넘어선 깊은 감사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
보던 겉모습뿐 마음은 그대로 서로의 눈빛 속에 여전히 설레어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겠지. 시간이 흘러도 지켜온 변치 않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다가와 끝까지 함께할 운명 같은 인연. 많은 말보다 소중한 건 함께한 시간, 그 속에서 알게 된 건 감사라는 마음, 노래처럼 흐르는 우리의 이야기. 오늘도 사랑으로 채워가네. 영원한 사랑이 여기 있어 우리 함께라면. 흘러가는 세월조차 아름답게 빛나. 영원한 사랑은 존재해 지금 이 마음속에. 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연.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영원히 노래하리라. 그렇다. 그들은 정말 함께했다. 부산에서의 신혼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영수는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순이는 동네 양재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월세방 한 칸이 전부였지만 사랑이 넘쳤다. 1년 후 처사이 민수가 태어났다. 2년 후에는 둘째 딸 지영이가 왔다.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부모가 되어갔다. 몇 년 후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을 용서했다. 영수가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고서였다. 내가 틀렸다. 사랑도 중요한 거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영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진 적도 있었다. 순이가 큰 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안겨주었다. 두 사람도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무슨 옛날? 영수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순이에게는 여전히 그때 그 청년이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때요. 아, 그때 명동 음반가게에서. 영수도 추억에 잠겼다. 그때 오빠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순이는 테이블 너머로 영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두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순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를 원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된 순간들. 지금이 정말 좋아요. 영수는 순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도야. 힘들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카페에서 또 다른 노래가 흘러나왔다. 젊은 가수의 감미로운 발라드였다. 저 노래도 50년 후에는 누군가의 추억이 되겠지? 영수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노래와 함께 기억되니까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영수는 순이를 바라보았다. 70대가 된 아내의 모습에서 20대의 그 소녀를 보았다.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다. 그렇게 가을 오후 작은 카페에서 한 쌍의 노부부는 각자의 추억 속을 여행하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50년 전 그 작은 음반 가게에서 시작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 노래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멈춘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